카톡은 어려워도 사랑은 남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동 사연이 찾아옵니다. 엄마, 사진 누르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야 한다니까요. 아유, 그게 그거지 뭐. 눌러도 되잖니? 그니까 누르면 꺼진다니까요. 휴대폰 화면을 사이에 두고 모녀의 전쟁이 벌어졌다. 김정자는 요즘 들어 딸과 대화할 때마다 긴장이 됐다. 손끝 하나 잘못 움직이면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그러면 딸의 인내심이 함께 사라졌다. 정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옛날에는 편지 쓰면 됐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요즘은 다 카톡으로 하니까 배워야 돼요.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나는 그냥 전화만 하면 안 되냐? 엄마, 이제는 전화보다 카톡이 편하다고요. 딸이 돌아간 뒤 정자는 홀로 휴대폰을 바라봤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이 어쩐지 낯설었다. 주름 깊게 파인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갈 곳 잃은 듯한 눈빛.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 젊었을 땐 신문과 라디오로 세상을 다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그 작은 화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 작은 화면 하나 못 다루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8년이었다. 그 후로 정자는 혼자 살았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찾아오지만 평일엔 정막이 집을 채웠다. TV에서는 하루 종일 젊은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속에서 정자는 점점 더 남의 세상 사람이 되어갔다. 그래서 몇 달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기초반에 등록했다. 주민센터 건물 2층 작은 교실에는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정자와 비슷한 나이였다. 어떤 이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어떤 이는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강사는 30즈음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밝고 부드러운 말투였다. 어르신, 이게 카카오톡이에요. 요걸 누르면 메시지 창이 열려요. 메시지 창이 뭐요? 대화 창이에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이에요. 강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낯설었다. 대화창, 이모티콘, 파일 전송, 프로필 사진. 정자는 마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다. 한글도 힘들게 배웠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멍했었다. 하지만 옆자리의 박 여사가 말했다. 아이고, 나도 처음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 금방이야.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정자는 하루에 1시간씩 연습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때도 많았다. 엉뚱한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이상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자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드디어 첫 카톡을 보냈다. 받는 사람은 딸이었다. 정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눌렀다. 잘못 누르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20글자도 안 되는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다. 우리 딸 사랑해. 오늘 저녁엔 뭐 먹니?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제대로 보내졌을까? 엉뚱한 사람한테 간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몇 분 뒤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이제 카톡도 안 해. 대박이야. 엄마 최고. 그 한마디에 정자는 괜히 울컥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상에 단 한 줄의 문자가 이렇게 기쁠 줄이야.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운 손주가 칭찬받는 기분이었다. 아니, 자신이 아기가 된 것 같았다. 딸에게 칭찬받는 아기. 그날 이후 정자는 카톡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복지관 친구들과 건강수다방 단체방을 만들었고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도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 작은 화면이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창문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건강수다방 단체방에 글이 올라왔다. 우리 박 반장님 어제 별세하셨대요. 장례식은 모레 오전 10시래요. 순간 정자의 손가락이 멈췄다. 박 반장님. 함께 스마트폰 수업을 들었던 그 박 여사였다. 같이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서로 카톡 연습 상대가 되어주던 그 사람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음에 또 보자던 그 사람이.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의 대화창에는 일금 일곱이라는 숫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7명이 읽었다는 뜻이었다. 그 숫자가 어쩐지 사람의 부재를 더 실감나게 했다. 8명이 있던 방에 이제 7명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자는 방 여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정자 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그게 사흘 전이었다. 정자는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절했었다. 다음에 가자고 했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카톡을 껐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었다. 여보, 요즘은 이렇게 폰으로 이야기해요. 사람 없이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이상하지?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이게 더 외로운 것 같아.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없는데도 있는 것 같고.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았다. 시니어 유튜버 기초반 모집이었다. 정자는 피식 웃었다. 이제는 유튜버도 시켜. 카톡도 겨우 배웠는데. 하지만 안내문을 다시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안 해본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더 컸다. 박 여사도 살아계셨다면 같이 했을 것 같았다. 첫날 젊은 강사는 말했다. 어르신, 그냥 편하게 자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잘할 필요 없어요. 진심이 담기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정자는 짧게 자기소개 영상을 찍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이 잘 안 나왔다.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강사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정자예요. 요즘은 카톡 배우고 이제 유튜브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대로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그런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영상은 조회수 23회였다. 그중 대부분은 복지관 친구들이 눌러준 거였다. 하지만 정자에겐 그 23이 세상 그 어떤 숫자보다 값졌다. 23명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게 신기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유튜브 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정자는 폰을 꼭 쥐었다. 그 순간 화면 속 딸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손주 둘이 딸 품에 안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다. 정자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래, 이게 세상이구나. 그 작은 화면 안에도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 비록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종종 단체방 탈퇴를 해버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이 다시 초대해준다. 엄마, 실수해도 괜찮아요. 계속 배우면 되죠.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정자는 카톡을 배운 지 6개월이 되었다. 이제는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볼 줄 안다. 이모티콘도 쓸 줄 안다. 가끔 엉뚱한 이모티콘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웃어준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밤 9시였다. 손주가 보내는 영상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이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 놀러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자는 그 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봤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손주들이 웃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졌다.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새 휴대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폰 바꿔드릴까요? 요즘은 화면 더 큰 게 나왔대요.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도 충분해. 나한텐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카톡은 어려워도 사랑은 남잖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제가 너무 재촉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네가 가르쳐줘서 고마워. 덕분에 세상이랑 다시 연결된 기분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다. 며칠 후 정자는 복지관 유튜브반에 새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카톡은 어려워도 사랑은 남아였다. 내용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야기였다. 카톡을 배우며 겪었던 일들, 박 여사와의 추억,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정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느린 줄 알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세상이 빠른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요즘 전화 한 번 못 드렸는데. 정자 어르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100을 넘었고 200을 넘었고 500을 넘었다. 정자는 그 숫자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세상 어딘가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 정자는 오늘도 아침에 폰을 켰다.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보낸 사람은 딸이었다. 엄마, 오늘도 사랑해요. 날씨 추우니까 국화차 드세요. 저녁에 갈게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답장을 쳤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한 글자씩 천천히 눌렀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카톡은 아직 어렵지만 너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 저녁에 보자.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화면 위에 하트 이모티콘이 떴다. 딸이 보낸 것이었다. 작은 하트 하나가 정자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손주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야지. 오늘도 복지관 친구들과 안부를 나눠야지. 오늘도 이 작은 화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정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세상이 들어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들어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